한국은 아직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던데 난 걱정 없어. 상파울루 공항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던 그 순간 수십만 명의 팬들이 열광했어요. 브라질 여권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떠난 유럽 여행. 하지만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꼼꼼한 질문들, 레스토랑에서의 냉랭한 시선, 명품 매장에서의 무관심. 반면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모든 곳에서 환영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항 대기실에서 켠 마지막 라이브 방송. 유럽에서 브라질 여권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건 착각이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그녀의 고백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유럽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200만 팔로워의 여왕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만에서 겸손으로, 착각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라라 벨로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출신 패션 인플루언서 라라 벨로입니다.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파울루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1200만 명의 팔로워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고 매일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최고의 패션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은 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매니저 카를로스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라, 유럽 투어 일정이 확정됐어. 파리, 밀라노, 런던. 모든 도시에서 브랜드 협찬이 줄을 서고 있다고. 저는 소파에 몸을 맡기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하지. 브라질 여권이면 어디든 환영받는다고 했잖아.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비자 받으러 대사관에 줄 서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가면 되잖아. 테이블 주변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역시 라라야.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줘. 그때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브라질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나라인지, 우리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유럽 투어 예고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댓글들은 모두 기대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파울루의 야경을 바라보며 곧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을 사진들을 상상했습니다. 유럽의 그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지, 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니저는 일정표를 보내주며 말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야.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호텔로 가서 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스케줄이 시작될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곧 유럽에서 만나요. 내 여권이 진짜 글로벌 프리패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것 같았어요. 브라질 여권을 든 저에게 유럽은 그저 또 다른 무대일 뿐이었고 그곳에서도 당연히 스타 대우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가 경험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출발 당일 아침, 상파울루 과루유스 국제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저는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유럽 투어가 시작됩니다. 실시간으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응원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라라 언니 부럽다. 유럽에서도 최고가 되세요. 브라질의 자랑.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열광적인 반응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유럽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권을 카메라 앞에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브라질 여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글로벌 프리패스죠.
댓글들이 더욱 뜨거워졌고 몇몇 팬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브라질의 우수성을 자랑했어요. 라운지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저는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어요. 파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들도 둘러보고.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매니저 카를로스가 옆에서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탑승 시간이 다가왔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샴페인을 마저 마시고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파리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유럽이 저를 어떻게 환영해주는지 지켜봐 주세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가져다준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파리에서의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수많은 미슐랭 레스토랑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도 저는 몇 차례 스토리를 업로드했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풍경과 함께 곧 파리에 도착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수천 개의 하트가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스 땅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유럽이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곧 저를 기다리고 있을 화려한 환대를 상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브라질 여권을 든 저에게 모든 문이 활짝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기내에서 화장을 다시 고치고 도착 인증샷을 위해 완벽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파리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일본인 관광객은 여권을 건네자마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받고 바로 통과했어요. 옆줄의 한국인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브라질 여권을 건넸을 때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관광과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어디에 숙박하십니까? 돌아갈 항공편은 예약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앞에 일본인이나 한국인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없었거든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더니 동료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은 정말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있었어요. 저만 유독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서야 심사관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쪽 대기실로 가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 확인이요? 저는 그냥 관광객인데요. 하지만 심사관은 이미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어요.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브라질 여권이면 어디든 환영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팬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어요. 대기실에서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제 여행 계획서, 숙박 예약 확인서,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요구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할 필요가 있나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2시간이나 더 걸린 셈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브라질 여권에 대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기분을 전환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제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파리 시내에서는 분명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첫 번째 일정인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생제르맹 대 프레 지구에 위치한 그 레스토랑은 매니저가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후 자신 있게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라라 벨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접수 직원은 예약 명단을 한참 뒤적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매니저를 부르러 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때 제 뒤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차림에 그들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즉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준비된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10분 정도 지나서야 매니저가 나타났어요. 예약이 확인되긴 했는데 지금 테이블이 모두 차 있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예약했는데요. 그리고 방금 들어온 분들은 바로 안내받았잖아요. 매니저는 당황한 듯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분들은 단골 손님이라서요. 30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자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SNS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창가 자리도 아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다른 테이블과 확연히 달랐어요. 주문을 받는 웨이터도 성의 없는 태도였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인 커플은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와인 추천도 정성껏 해주고 디저트까지 서비스로 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기분이 상했습니다. 똑같은 손님인데 왜 대우가 이렇게 다를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용카드를 건네자 직원은 여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인 커플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됐어요. 저는 브라질 여권을 보여주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공항에서의 경험에 이어 또다시 느끼는 이상한 분위기. 브라질 여권을 가진 저에 대한 미묘한 차별이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팬들에게 올릴 게시물을 고민했어요. 화려한 파리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늘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첫날이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일은 분명 다를 거라고 믿어보려 했어요. 둘째 날 오전, 저는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 투어를 계획했어요. 팬들이 가장 기대하던 콘텐츠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에서 쇼핑하는 나라 언니 보고 싶어요. 명품 매장에서 라이브 해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였습니다. 화려한 매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보안 직원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가방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다른 고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상품을 소개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가방 좀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했어요. 그때 매장에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직원 2명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서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컬렉션을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직원이 만지기 전에 손을 소독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 소독제를 찾았지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팬들의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언니 라이브 언제 해요? 쇼핑 인증샷 기다리고 있어요. 파리 명품 매장 분위기 궁금해요. 저는 답장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에르메스 매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스카프를 보고 있을 때는 직원이 가격부터 물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꽤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일본인으로 보이는 고객에게는 이 스카프가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매장을 나와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팬들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모두가 제 화려한 파리 라이프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브라질 여권을 가진 저에 대한 미묘한 편견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국 그날은 간단한 거리 풍경 사진만 올렸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오후입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팬들은 더 많은 콘텐츠를 요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자신있게 유럽의 분위기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번 여행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브라질이 유럽에서 환영받는 나라일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계속된 이상한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여권 파워 순위라고 입력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제2위, 일본이 제3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브라질은? 스크롤을 내려가며 찾아보니 브라질은 제19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게 맞나?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사이트들도 찾아봤습니다. 아르톤 캐피털의 패스포트 인덱스, 비자 가이드 등 여러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결과는 비슷했어요. 브라질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각 나라별 신뢰도에 관한 기사들이었어요.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력, 정치적 안정성, 국제적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한국의 경우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왔고 이것이 여권 파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어요. 일본 역시 오랜 기간 쌓아온 경제적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브라질에 대한 기사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경제적 불안정성, 높은 범죄율, 정치적 혼란 등이 국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왜 몰랐을까? 저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유럽에서 브라질 관광객들이 받는 대우, 입국 심사 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이유, 심지어 쇼핑할 때도 신용도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이유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그동안의 무지함을 반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을까?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찬사들, 브라질이 최고라고 외쳤던 순간들이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팬들의 메시지를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기대에 찬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파리 라이브 언제 해요? 브라질 파워 보여줘요. 저는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여권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을까?
이번 여행이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틀 동안의 경험을 그대로 털어놓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켜니 팬들의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 팔이 어땠어요? 유럽에서 브라질 파워 제대로 보여줬죠? 다음 도시도 기대돼요. 저는 이 순수한 기대들 앞에서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실시간으로 수만 명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감한 팬들이 제 기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지난 이틀 동안 파리에서 제가 경험한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여권이 유럽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궁금증과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가가 붉어지는 걸 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쇼핑할 때도.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여권 순위를 찾아보니까 브라질은 제19위더라고요. 한국은 제2위, 일본은 제3위였어요. 저는 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우물안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놀라움이었다가 점차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들로 채워졌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도 언니는 최고예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더욱 겸손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아왔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더 멋져 보여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대단해요. 우리도 함께 배워가요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반응이 고마우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 경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배움이 되길 바라요. 탑승 안내가 나오자 저는 방송을 마쳤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상파울루에 도착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브라질 여권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여행 서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과제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국제적 신뢰를 쌓아왔는지,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는 무엇인지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경제 발전, 정치적 안정, 법치주의 확립, 국제 협력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등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K-파프, 드라마, 영화 등이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팬들에게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에서 돌아온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톤으로 시작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국가의 위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역사가 있어요. 팬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언니 덕분에 몰랐던 걸 배워가요. 우리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콘텐츠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자랑보다는 건설적인 대화가 늘어났어요. 한 달 후, 저는 아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국제적 지위를 높여왔는지 소개하는 콘텐츠였어요. 싱가포르의 경제 허브 전략, 스위스의 중립 외교,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 등을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국가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태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여건을 가졌든 상관없이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해외여행을 할 때도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 현지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여행합니다. 여건이 아닌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요. 팬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팔로워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댓글의 질도 훨씬 높아졌어요. 라라 언니 덕분에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어요. 이런 교육적인 콘텐츠 더 많이 해주세요. 같은 반응들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브라질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건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것이 저의 새로운 브랜드가 됐어요.